지하철 출구를 빠져나온 하윤은 뒤를 돌아봤습니다. 검은 정장 차림의 남자 둘이 아직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골목 안쪽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가슴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어디 갔어? 분명 이쪽인데. 남자들의 목소리가 가까워졌습니다. 하윤은 숨을 죽였습니다. 그들이 지나가길 기다렸습니다. 발소리가 멀어지자 그녀는 조심스럽게 움직였습니다. 이런 날들이 계속되었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빚은 2억이었습니다. 그는 사채를 쓰고 도박에 빠졌습니다. 결국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빚만 남았습니다. 처음엔 정상적인 독촉이었습니다. 전화가 오고 문자가 왔습니다. 천천히 갚으면 됩니다라는 말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석 달이 지나자 달라졌습니다. 협박이 시작됐습니다. 회사 앞에서 기다리는 남자들이 나타났습니다. 하윤은 일을 그만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집도 옮겼습니다. 친구들과도 연락을 끊었습니다. 그들에게 피해가 갈까봐 두려웠습니다. 그렇게 반년을 버텼습니다. 오늘도 그들을 피해 낯선 동네를 헤맸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거리는 어두워졌습니다. 하윤은 한 카페 앞에 멈춰 섰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따뜻한 조명과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평범한 일상이었습니다. 자신과는 너무 먼 세계처럼 느껴졌습니다. 거기 서 있지 말고 들어오세요. 뒤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윤은 깜짝 놀라 돌아봤습니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회색 코트를 입고 있었습니다. 무표정한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추운데 왜 밖에 서 있어요? 들어가시죠. 남자는 카페 문을 열어줬습니다. 하윤은 당황스러웠지만 들어갔습니다. 따뜻한 공기가 몸을 감쌌습니다. 남자는 구석 자리로 안내했습니다. 뭐 드실래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그럼 제가 시킬게요. 남자는 아메리카노 2잔을 주문했습니다. 하윤은 그를 조심스럽게 관찰했습니다. 단정한 외모였습니다. 말투는 차가웠지만 위협적이진 않았습니다. 사채업자들한테 쫓기는 것 같던데요. 하윤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봤어요. 아까 지하철역에서 당신을 따라다니는 남자들. 그게 어떻게... 저도 그쪽 일을 아니까요. 그런 사람들 보면 알아요. 커피가 나왔습니다. 남자는 잔을 하윤 앞으로 밀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잔을 잡았습니다. 제안이 하나 있어요. 남자가 입을 열었습니다. 저랑 결혼하시겠어요? 하윤은 커피를 뱉을 뻔했습니다. 무슨 소리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갑자기 무슨... 계약 결혼이요. 서류상으로만. 저는 사정이 있어서 결혼한 사람이 필요해요. 당신은 빚에서 벗어나야 하고요. 말도 안 돼요. 처음 보는 사람인데. 그래서 더 좋죠. 감정 없이 깔끔하게 계약으로만. 남자는 가방에서 명함을 꺼냈습니다. 강민준 법률사무소 대표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제가 당신 빚을 정리해 드릴게요. 대신 1년간 계약 결혼을 유지하는 거예요. 같이 살 필요도 없어요. 필요할 때만 부부처럼 행동하면 돼요. 왜 저한테 이런 제안을? 당신이 딱 적당해 보여서요. 복잡하지 않은 사람, 배경이 깨끗한 사람. 하윤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이게 함정일까요? 아니면 정말 살아날 기회일까요? 2억이라는 빚, 끝없는 도망, 그리고 앞이 보이지 않는 미래. 생각할 시간을 드릴게요. 이틀 후에 다시 연락하죠. 민주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계산을 하고 나갔습니다. 하윤은 명함을 들여다봤습니다.
그의 번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날 밤 하유는 좁은 고시원 방에 누워 있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계약 결혼. 말도 안 되는 제안이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선택지가 있을까요? 다음 날 또 그들이 나타났습니다. 이번엔 더 가까이 왔습니다. 하유는 간신히 도망쳤습니다. 숨이 턱까지 찼습니다. 더는 못 버틸 것 같았습니다. 이틀이 지났습니다. 하유는 민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제안 받아들이겠습니다. 좋아요. 내일 사무실로 오세요. 계약서를 작성하죠. 전화가 끊겼습니다. 하유는 핸드폰을 내려놨습니다. 이게 맞는 선택일까요? 하지만 지금은 살아남는 게 먼저였습니다. 다음 날 오후 하유는 민준의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깔끔한 인테리어였습니다. 민준은 역시나 무표정한 얼굴로 그녀를 맞았습니다. 계약서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조건은 간단해요. 1년간 서류상 부부, 필요시 외부 행사 동반, 사생활 간섭 없음. 하유는 계약서를 읽었습니다. 명확한 조항들이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펜을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서명을 했습니다. 빚은 이번 주 안에 정리될 거예요. 민준이 말했습니다. 그의 표정은 여전히 차갑고 중립적이었습니다. 사무적이었습니다. 하유는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거리를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드디어 도망이 끝났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습니다. 이 남자는 정말 안전한 사람일까요? 왜 자신에게 이런 제안을 했을까요? 계약 뒤에 숨겨진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유는 알지 못했습니다. 이 결혼이 새로운 도망의 시작이 될 거라는 것을. 계약 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빚 독촉이 멈췄습니다. 사채업자들도 사라졌습니다. 하유는 처음으로 편히 잠을 잤습니다. 민주는 약속을 지켰습니다. 2억을 깔끔하게 정리했습니다. 하유는 그에게 감사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고맙다는 말로는 부족해요. 하윤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들은 서류를 정리하기 위해 민준의 아파트에서 만났습니다. 넓고 깔끔한 공간이었습니다. 너무 깔끔해서 오히려 차가워 보였습니다. 계약대로 한 것뿐이에요. 민준의 대답은 짧았습니다. 그는 서류에만 집중했습니다. 눈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감사는 필요 없어요. 거래니까요. 거래. 그 단어가 가슴을 찔렀습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왠지 씁쓸했습니다. 며칠 후 하유는 결심했습니다. 최소한의 예의는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장을 봤습니다. 시장을 돌며 신선한 재료를 골랐습니다. 닭 한 마리, 인삼, 대추, 찹쌀, 삼계탕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여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보양식이 필요한 계절이었습니다. 민주는 항상 피곤해 보였습니다. 눈밑이 어두웠습니다. 저녁 시간에 맞춰 아파트를 찾아갔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민준이 문을 열었습니다. 평소처럼 무표정이었습니다. 왜 왔어요? 저녁 준비했어요. 같이 드시려고요. 하유는 보온 가방을 들어 올렸습니다. 민준의 눈썹이 살짝 움직였습니다. 당황한 것 같았습니다. 계약이 없던 건데요. 그냥 감사의 표시예요. 받아주세요. 민준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러다 한숨을 쉬며 문을 열어줬습니다. 하유는 조심스럽게 들어갔습니다.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식탁을 차렸습니다. 삼계탕, 김치, 깍두기, 겉절이. 정성껏 준비한 상이었습니다. 민주는 멀찍이 서서 지켜봤습니다. 앉으세요. 식기 전에요.
저는 괜찮아요. 드셔야죠. 피곤해 보이세요. 민주는 마지못해 자리에 앉았습니다. 하윤도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하윤이 먼저 수저를 들었습니다. 민준도 천천히 국물을 떠마셨습니다. 표정 변화가 없었습니다. 맛있는지 아닌지 알 수 없었습니다. 어때요? 괜찮네요. 짧은 대답이었습니다. 하지만 계속 먹었습니다. 그게 위안이 되었습니다. 하윤은 조용히 자신의 밥을 먹었습니다. 이런 거 다시는 하지 마요. 민준이 갑자기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왜요? 오해하면 곤란해요. 우리는 계약 관계예요. 이런 식의 친밀함은 필요 없어요. 하윤의 손이 멈췄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친밀함이 아니에요. 그냥 최소한의. 최소한도 필요 없어요. 서류상 부부일 뿐이에요. 선을 지켜주세요. 민주는 수저를 내려놨습니다. 더 이상 먹지 않았습니다. 하윤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해해요. 계약이니까요. 하윤이 작게 말했습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릇을 치우려 했습니다. 그냥 두고 가요. 제가 정리할게요. 아니요, 제가. 가세요. 민준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거절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하윤은 가방을 집어들었습니다.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문 앞에서 돌아봤습니다. 민준은 여전히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등이 보였습니다. 외로워 보였습니다. 아니, 그건 하윤의 착각일까요? 조심히 가요. 민준이 뒤도 돌아보지 않고 말했습니다. 하윤은 조용히 문을 닫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무거웠습니다. 지하철 안에서 생각했습니다. 너무 나갔을까요? 선을 넘었을까요? 하지만 그저 감사를 표현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다음 날부터 민주는 연락을 줄였습니다. 필요한 용건만 문자로 보냈습니다. 만남도 최소화했습니다. 벽이 더 높아진 것 같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민준의 어머니 생신 행사가 있었습니다. 계약상 하윤도 참석해야 했습니다. 그날 아침 민준이 차로 데리러 왔습니다. 오늘만 아내처럼 행동해 주세요. 차 안에서 민준이 말했습니다. 여전히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알아요. 하윤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더 이상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호텔 연회장에 도착했습니다. 화려한 공간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민준의 어머니가 다가왔습니다. 우아한 분이었습니다. 어머님, 생신 축하드려요. 하윤은 준비한 선물을 건넸습니다. 어머니는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고마워요, 며느리. 민준이가 좋은 사람 만났네요. 민준이 하윤의 허리에 손을 올렸습니다. 자연스러운 척하는 연기였습니다. 하윤의 몸이 굳었습니다. 그의 손이 차가웠습니다. 행사 내내 그들은 다정한 부부를 연기했습니다. 웃고 대화하고 손을 잡았습니다. 모든 게 가짜였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익숙해졌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차로 돌아왔습니다. 민준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수고했어요. 잘했어요. 칭찬이었습니다. 처음 듣는 칭찬이었습니다. 하윤은 놀랐습니다. 당연한 거예요. 계약이니까요. 하윤은 민준의 말투를 따라했습니다. 차가운 벽을 쌓았습니다. 민준이 잠시 그녀를 쳐다봤습니다. 뭔가 말하려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하윤은 혼자 생각했습니다. 이 관계를 어떻게 유지해야 할까요? 가까워지면 안 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남처럼 지낼 수도 없었습니다.
민준도 혼란스러워 보였습니다. 가끔 그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벽 뒤에 뭔가 숨어 있었습니다. 하윤은 알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물어볼 수 없었습니다. 계약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둘 사이의 공기는 조금씩 변하고 있었습니다. 하윤은 느꼈습니다. 이평호는 가짜라는 것을, 언젠가 무너질 거라는 것을. 문제는 시간이었습니다.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까요? 한 달이 흘렀습니다. 하윤은 새로운 일을 시작했습니다. 작은 서점에 계산되었습니다. 조용하고 평화로웠습니다. 손님도 많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평범한 삶이었습니다. 빚에서 벗어났습니다. 도망칠 필요도 없었습니다. 민준과는 여전히 거리를 유지했습니다. 한 달에 두세 번 만났습니다. 필요한 자리에만 동행했습니다. 그날도 평범한 오후였습니다. 하윤은 책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서점 문이 열렸습니다.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개를 들었습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정우였습니다. 전 남자친구였습니다. 3년 전에 헤어진 사람이었습니다. 폭력 때문에 도망쳤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윤아, 오랜만이네. 그의 목소리였습니다. 여전히 부드러웠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처럼 다정했습니다. 하지만 하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 목소리 뒤에 무엇이 숨어 있는지. 왜? 여기. 하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몸이 굳었습니다. 도망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찾았지. 너 숨는 거 좋아하잖아. 정우가 다가왔습니다. 한 걸음씩, 천천히. 하윤은 뒤로 물러났습니다. 책장에 등이 닿았습니다.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었습니다. 나한테서 도망갔잖아. 그것도 흔적도 없이. 그건 당신이. 내가 뭘 어쨌다고. 조금 화낸 게 뭐가 문제야? 조금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항상 그랬습니다. 폭력을 사소하게 여겼습니다. 멍든 팔을 보고도 살짝 밀었을 뿐이라고 했습니다. 부러진 손가락을 보고도 내가 넘어진 거잖아라고 했습니다. 이제 그만 돌아와. 용서해 줄게. 정우의 손이 뻗어왔습니다. 하윤의 팔을 잡으려 했습니다. 하윤은 비명을 삼켰습니다.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손 치워요. 낮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점 입구였습니다. 민준이 서 있었습니다. 무표정한 얼굴이었습니다. 하지만 눈빛이 달랐습니다.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당신 누군데? 정우가 돌아봤습니다. 짜증 섞인 표정이었습니다. 남편이에요. 민준이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정우와 하윤 사이로 걸어왔습니다. 하윤을 뒤로 밀었습니다. 자신이 앞에 섰습니다. 남편? 하윤이가 결혼을? 정우가 웃었습니다. 비웃는 얼굴이었습니다. 거짓말하지 마. 하윤이는 나 아니면 아무도. 말이 끝나기 전이었습니다. 민준의 주먹이 날아갔습니다. 정우의 얼굴을 정확히 가격했습니다. 둔탁한 소리가 났습니다. 정우가 비틀거렸습니다. 입에서 피가 흘렀습니다. 눈이 커졌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이 새끼가. 정우가 달려들었습니다. 민주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정우의 주먹을 피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때렸습니다. 배를 가격했습니다. 정우가 쓰러졌습니다. 으윽. 정우가 신음했습니다.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민주는 그를 내려다봤습니다. 표정이 없었습니다. 감정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시 나타나면 죽여요. 민준의 목소리는 평온했습니다. 너무 평온해서 오히려 무서웠습니다.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경찰 부를 거야. 불러보세요. 제 아내를 위협한 죄로 고소하겠어요.
민준이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정우의 얼굴을 찍었습니다. 증거를 남겼습니다. 정우는 일어났습니다. 비틀거리며 문으로 향했습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고 도망쳤습니다. 서점 문이 닫혔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하윤은 벽에 기댄 채 서 있었습니다.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민준이 돌아봤습니다. 하윤을 바라봤습니다. 피 묻은 손을 보였습니다. 주먹에서 피가 흘렀습니다. 정우의 것인지 자신의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괜찮아요? 민준이 물었습니다. 목소리는 다시 평소처럼 차갑고 무뚝뚝했습니다. 방금 전 폭력은 없었던 것처럼. 하윤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입술이 떨렸습니다. 눈물이 나올 것 같았습니다. 아니, 울어야 할까요? 웃어야 할까요? 정우가 사라져서 안도해야 할까요? 아니면 민준이 두려워야 할까요? 집에 갈까요? 민준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피 묻은 손이었습니다. 하윤은 그 손을 쳐다봤습니다.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민준은 손을 걷었습니다. 이해한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먼저 갈게요. 혼자 있고 싶을 것 같아서. 민준은 돌아섰습니다. 서점을 나갔습니다. 혼자 남았습니다. 하윤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숨을 고르려 했습니다. 정우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공포가 되살아났습니다. 3년 전의 기억들이 쏟아졌습니다. 맞았던 날들, 변명했던 순간들, 용서했던 자신, 그리고 민준이 떠올랐습니다. 차갑던 얼굴, 주먹을 날리던 모습, 평온하게 협박하던 목소리, 다시 나타나면 죽여요. 그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진심이었습니다. 민준은 진심으로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윤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모르는 민준이 있다는 것을, 계약 뒤에 숨겨진 어둠이 있다는 것을, 안전한 남자라고 생각했습니다. 무감정하지만 위험하지 않다고 믿었습니다. 틀렸을까요? 민준도 정우와 같은 사람일까요? 아니면 다른 종류의 위험일까요? 하윤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 결혼은 생각보다 훨씬 더 복잡했습니다. 그리고 위험했습니다. 밤이 되어서야 하윤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핸드폰에 민준의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필요하면 연락하세요. 짧은 문장이었습니다. 하윤은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날 밤 하윤은 잠들 수 없었습니다. 눈을 감으면 정우가 보였습니다. 그리고 민준의 주먹이 보였습니다. 두 개의 폭력이 머릿속에서 뒤섞였습니다. 과거와 현재가 겹쳤습니다. 3일이 지났습니다. 하윤은 민준을 피했습니다.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에 답하지 않았습니다. 만날 수 없었습니다. 서점에도 나가지 못했습니다. 정우가 또 올까봐 두려웠습니다. 민준이 또 나타날까봐 무서웠습니다. 고시원 방에만 있었습니다. 넷째 날 저녁이었습니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윤 씨, 저예요. 민준의 목소리였습니다. 하윤은 움찔했습니다. 숨을 죽였습니다. 문 열어주세요. 얘기 좀 해요. 가세요. 3분만요. 3분만 얘기하고 갈게요. 하윤은 망설였습니다. 손이 문고리로 향했습니다. 떨렸습니다. 천천히 문을 열었습니다. 민준이 서 있었습니다. 피곤해 보였습니다. 눈밑이 어두웠습니다. 3일 동안 잠을 못 잔 것 같았습니다. 들어와도 될까요? 하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준이 좁은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두 사람이 서 있기에 비좁은 공간이었습니다.
무서웠죠? 민준이 먼저 말했습니다. 하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렇게 하는 거 처음 봤으니까. 처음이 아니겠죠. 하윤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차갑게 들렸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그렇게 자연스럽게 폭력을 휘두르는 사람이 처음일 리 없어요. 민준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사실이었으니까요. 맞아요. 처음이 아니에요. 민준이 인정했습니다. 하윤의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예상했던 답이었습니다. 그래도 듣고 나니 무너졌습니다. 그래서요? 저한테 뭘 원하세요? 설명하고 싶어요. 설명으로 달라지는 게 뭐가 있어요? 폭력은 폭력이에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민준이 벽에 기댔습니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 아버지도 그랬어요. 폭력적인 사람이었어요. 하윤은 말없이 들었습니다. 어머니를 때렸어요. 저도 때렸어요. 이유는 없었어요. 화가 나면 때렸어요. 민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처음 보는 모습이었습니다. 10살 때였어요. 아버지가 어머니를 때리고 있었어요. 저는 맞고 싶었어요. 그래서 부엌칼을 들었어요. 하윤의 눈이 커졌습니다. 찌르지는 못했어요. 그냥 위협만 했어요. 아버지는 웃었어요. 그리고 저한테서 칼을 뺏어갔어요. 민준이 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셔츠 소매를 걷었습니다. 팔에 긴 흉터가 있었습니다. 그날 아버지가 준 선물이에요. 폭력에는 폭력으로 맞서야 한다는 교훈이요. 하윤은 숨이 막혔습니다. 그 후로 배웠어요. 싸우는 법을요. 강해지는 법을요. 더 이상 맞지 않기 위해서요. 그래서 남을 때려도 된다는 거예요? 하윤이 물었습니다. 목소리에 분노가 섞였습니다. 아니요. 그래서 안 때려요. 평소엔. 거짓말. 진짜예요. 당신 전 남친이 처음이에요. 10년 만에 주먹을 쓴 게. 민준이 하윤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떨고 있는 걸 봤어요. 그 남자가 손을 뻗는 걸 봤어요. 당신이 얼어붙는 걸 봤어요. 민준의 눈에 무언가가 타올랐습니다.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냥 몸이 움직였어요. 생각할 겨를도 없었어요. 그게 변명이 돼요? 아니요. 변명 아니에요. 사실이에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무겁고 답답한 침묵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폭력 옆에 있고 싶지 않아요. 하윤이 말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전 남친한테 3년을 당했어요. 맞고 사과받고 용서하고 또 맞고 그 반복이었어요.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어떻게 알아요? 당신도 몰라요. 화가 나면 또 때릴 거예요. 안 그래요. 증명할 수 없잖아요. 하윤이 소리쳤습니다.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저는 무서워요. 당신이 무서워요. 언제 또 주먹이 날아올지 모르는 게 무서워요. 민준이 다가가려 했습니다. 하윤이 뒤로 물러났습니다. 거리를 뒀습니다. 가까이 오지 마세요. 민준이 멈췄습니다. 손을 내렸습니다. 무력한 표정이었습니다. 알겠어요. 민준이 뒤로 물러났습니다. 문 쪽으로 향했습니다. 계약은 제가 파기할게요. 당신이 불이익 받지 않게 처리할게요. 감사해요. 미안해요. 진심으로. 민준이 문을 열었습니다. 나가려다 멈췄습니다. 한 가지만 약속할게요. 다시는 주먹을 쓰지 않을게요. 누구한테도. 믿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냥 제 다짐이에요. 민준이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하윤은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왜 울고 있을까요? 헤어지는 게 맞는 일인데, 안전해진 건데, 그런데 왜 이렇게 아플까요? 2달이 지났습니다. 하유는 서점을 그만뒀습니다. 새로운 일을 찾았습니다. 작은 출판사의 교정일이었습니다. 재택근무가 가능했습니다. 사람들과 마주칠 일이 적었습니다. 정우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민준도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진짜로 끝난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뉴스를 봤습니다. 법률사무소 강민준 대표, 가정폭력 피해자, 무료 변론 선언. 화면에 민준이 나왔습니다. 기자회견장이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사무소는 가정폭력, 데이트폭력 피해자들의 법률 대리를 무료로 맡겠습니다. 민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폭력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저 자신에게도 다른 누구에게도. 카메라가 클로즈업 됐습니다. 민준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진지했습니다. 진심이 보였습니다. 하유는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다시는 주먹을 쓰지 않을게요. 그때의 약속이 떠올랐습니다. 민준은 지키고 있었습니다. 폭력을 제도로 바꾸고 있었습니다. 주먹 대신 법을 택했습니다. 하윤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다음 날 하윤은 민준의 사무실 근처를 지나갔습니다. 우연이라고 하기엔 일부러 돌아온 길이었습니다. 멀리서 민준이 보였습니다. 클라이언트와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여성이었습니다. 우는 얼굴이었습니다. 민준이 조용히 경청했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전에 차가운 민준이 아니었습니다. 따뜻해 보였습니다. 아니, 따뜻해지려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하유는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멀리서, 숨어서, 가까이 다가갈 수는 없었습니다. 아직은 무서웠으니까요. 아직은 믿을 수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기다려도 될지 모른다고, 변하는 사람을 믿어도 될지 모른다고. 하유는 돌아섰습니다.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민주는 계속 일했습니다. 피해자들을 도왔습니다. 매일 밤 사무실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멀리서 누군가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조금씩 마음을 열고 있다는 것을. 기다림은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왔습니다. 단풍이 물들었습니다. 거리가 붉게 변했습니다. 하유는 여전히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민준의 사무실 근처를 지나쳤습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 우연을 가장했습니다. 하지만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민준은 변하고 있었습니다. 뉴스에 자주 나왔습니다. 가정폭력 피해자들의 소송을 맡았습니다. 이겼습니다. 가해자들이 처벌받았습니다. 피해자들이 웃었습니다. 하유는 기사를 모았습니다. 스크랩했습니다. 방 한쪽에 쌓였습니다. 민준의 변화가 보였습니다. 차가웠던 사람이 따뜻해지고 있었습니다. 폭력을 증오하는 사람으로 거듭나고 있었습니다. 어느 가을 오후였습니다. 하유는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낙엽이 떨어졌습니다. 바람에 흩날렸습니다. 누군가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하유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민준이었습니다. 심장이 뛰었습니다. 놀람이었을까요? 아니면 그리움이었을까요? 하유는 알 수 없었습니다. 우연이 아니죠? 민준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미소를 지었습니다. 처음 보는 표정이었습니다. 알고 계셨어요? 3번째부터요. 당신이 지나가는 거. 하윤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들킨 것 같았습니다. 왜 말 안 하셨어요? 기다렸어요. 당신이 준비될 때까지. 침묵이 흘렀습니다. 불편하지 않은 침묵이었습니다. 오히려 편안했습니다. 변했네요.
하윤이 말했습니다. 노력하고 있어요. 매일. 민준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낙엽을 쳐다봤습니다. 쉽지 않아요. 화가 날 때가 있어요. 주먹을 쥐게 돼요. 그럴 때마다 당신 얼굴이 떠올라요. 떨고 있던 모습이요. 하윤은 민준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옆 얼굴이 보였습니다. 지쳐 보였습니다. 하지만 평온해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럼 주먹을 펴요. 심호흡을 해요. 다시는 그렇게 만들지 않겠다고 다짐해요. 하윤의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뭉클했습니다. 당신 때문에 바뀌고 있어요. 민준이 하윤을 돌아봤습니다. 눈을 마주쳤습니다. 고마워요.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대화 없이 그냥 같은 공간에 같은 공기를 마시며 겨울이 왔습니다. 첫눈이 내렸습니다. 거리가 하얗게 변했습니다. 하윤과 민주는 다시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카페에서 차를 마셨습니다.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민주는 자신의 일을 얘기했습니다. 도운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하윤은 자신의 일상을 나눴습니다. 교정한 원고들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천천히 신뢰가 쌓였습니다. 조금씩 한 겹 한 겹 벽돌을 쌓듯이 어느 날 하윤은 용기를 냈습니다. 계약서 아직 있어요? 민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무실에 보관하고 있어요. 같이 찢어요. 민준의 눈이 커졌습니다.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정말요? 네. 이제 계약이 아니니까요. 하윤이 미소 지었습니다. 처음으로 진심으로 웃었습니다. 민준도 웃었습니다. 환하게. 다음 날 두 사람은 민준의 사무실에 갔습니다. 민준이 서랍을 열었습니다. 계약서를 꺼냈습니다. 1년 전에 작성한 문서였습니다. 하윤은 종이를 만졌습니다. 그때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서명했던 순간, 도망치듯 시작했던 결혼. 같이 할까요? 민준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하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계약서를 잡았습니다. 함께 찢었습니다. 찢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종이가 2조각이 되었습니다. 4조각, 8조각, 더 작게 찢었습니다. 가루처럼 부서졌습니다. 계약이 사라졌습니다. 의무도 사라졌습니다. 이제 남은 건 선택이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죠? 하윤이 물었습니다. 처음부터 시작해요. 제대로. 민준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악수를 청했습니다. 저는 강민준이에요. 변호사예요. 당신을 좋아해요. 하윤이 웃었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행복한 눈물이었습니다. 저는 김하윤이에요. 교정 일을 해요. 당신을 믿어보려고 해요. 두 사람의 손이 맞잡혔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더 이상 차갑지 않았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벚꽃이 피었습니다. 거리가 분홍빛으로 물들었습니다. 하윤과 민주는 한강을 걸었습니다. 손을 잡고 천천히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있었으니까요. 평생이 있었으니까요. 무섭지 않아요? 민준이 물었습니다. 조심스럽게. 가끔요. 아직도. 하윤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괜찮아요. 당신이 노력하는 거 보니까, 변하는 거 보니까 평생 노력할게요. 알아요. 두 사람은 벤치에 앉았습니다. 강을 바라봤습니다. 물이 흘렀습니다. 끊임없이 멈추지 않고 인생도 그런 것 같았습니다. 흐르는 것, 변하는 것, 멈추지 않는 것. 과거는 지나갔습니다. 빚도, 폭력도, 계약도 모두 흘러갔습니다. 남은 건 현재였습니다.
그리고 미래였습니다. 함께 만들어갈 시간이었습니다. 후회 안 해요? 저 같은 사람 선택한 거. 민준이 물었습니다. 가끔 궁금해요. 당신은요? 저 같은 사람 선택한 거 최고의 선택이었어요. 민준이 하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하윤도 힘주어 잡았습니다. 서로를 구했으니까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민준은 하윤을 빚에서 구했습니다. 하윤은 민준을 폭력에서 구했습니다. 서로가 서로의 구원이었습니다. 이제 진짜 부부네요. 하윤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진짜 부부요. 민준도 웃었습니다. 벚꽃이 흩날렸습니다. 바람에 날렸습니다. 두 사람의 주위를 맴돌았습니다. 아름다운 순간이었습니다. 도망치듯 시작된 결혼이었습니다. 계약으로 묶인 관계였습니다. 폭력과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끝은 달랐습니다. 신뢰가 있었습니다. 용서가 있었습니다. 성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랑이 있었습니다.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불완전했습니다. 하윤은 가끔 무서웠습니다. 민주는 가끔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함께였으니까요. 서로를 이해했으니까요. 기다려줄 수 있었으니까요. 인생은 완벽한 사람을 만나는 게 아니었습니다. 함께 완성되어 가는 거였습니다. 두 사람은 그걸 배웠습니다. 아픔을 통해, 시간을 통해, 이제 그들은 알았습니다. 진짜 사랑은 계약서에 적히지 않는다는 것을, 마음에 새겨진다는 것을. 한강의 물은 계속 흘렀습니다. 봄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의 이야기도 계속될 것이었습니다.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습니다. 진짜 부부로서의 시작이었습니다.